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9월 1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비트코인 현재 1억 5,200만원대. 오늘 소폭 양봉을 보여주면서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 하락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이고, 나름 그에 비해서 방어를 좀 잘 해줬던 이더리움,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도 그 중에서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코인들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서서히 방향을 이제 위쪽으로 트는 코인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코인들을 이따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일단 비트코인 최고점인 1억 7천만 원대를 못 찍은 1억 6,990만 원을 찍고, 거기서부터 이제 쭉 흘러내리는 흐름이 이어져 오다가 중간중간에 조금 이제 반등을 할 만한 그런 여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반등을 못하면서 결국에는 주말까지 조금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9시를 기점으로 해서 소폭 이제 상승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이 정도 자리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한 번 정도 상당히 조금 강한 수준의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 정도 구간까지 왔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약 1주에서 2주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반등세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의 최근 2주간 청산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 109K 정도 구간에서 위쪽으로 상당 구간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숏청산 매물대가 있는 114K와 이 117K 부근에 이 강하게 진하게 표시된 숏청산 매물대들이 일단 롱의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워낙 그동안에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전의 최고점 124K까지 이런 식으로 V자로 메워주기는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지금의 주요 지지대 라인들을 조금 다 이탈을 시키고 여기서부터 조금 계단식으로 좀 빠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계단식으로 회복을 해줄 좀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1차 계단이 직전에 이제 쇼청산 매물대 114K, 그 다음에 117K 정도, 그 정도까지의 어느 정도 반등세, 그러니까 요 정도 자리까지 올려주는 흐름은 그래도 조금 우리가 9월 초중순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지금 9월 달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9월 11일 CPI 발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9월 17일 FOMC 금리 인하가 드디어 좀 파월 의장도 좋은 분위기로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금리를 인하를 할 겁니다만은 현재는 25bp 0.25% 정도 인하할 확률이 87%로 굉장히 높고, 동결 확률이 12%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변수가 뭐냐면 바로 이제 고용에 대한 악화입니다. 이번 주에 8월 고용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8월에 비농업 고용 지수 자체가 조금 이제 낮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월 의장도 최근 연설에서 고용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나 고용지수 같은 경우에는 4달 연속 10만 명을 밑돌면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이후에 가장 부진한 흐름을 나타낼 전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보다 고용지표가 부진할 경우에는 연준에서도 B컷 0.5bp를 낮추는, 0.5포인트를 낮추는 그런 이제 B컷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또 이제 새롭게 대두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같은 경우에도 0.525포인트 인하를 지지할 거지만은 노동시장이 좀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상황이 더 나빠진다라고 한다면 통화 대응 정책이 뒤처져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용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하는 이 고용지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목금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이제 실업률이 나오고요. 오늘은 이제 미국장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변동성이 없을 수 있어도 이 변동성 자체가 조금 몰아서 이번 주 화수목 정도에 나올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다음 주 CPI까지, 만약에 CPI가 조금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더 올라가는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0.5bp 기습이나 0.5포인트를 내리는 이 B컷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초대형 호재로 터질 수도 있는 게 바로 이번 FOMC입니다. 0.25%를 낮추는 게 지금 정배긴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하게 지금 고용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이럴 경우에는 지금까지 금리 인하를 지금 안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0.25포인트 낮추는 건 조금 약한데, 그리고 트럼프도 압박을 좀 굉장히 강하게 넣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 그동안에 많이 참았으니까, 파월 의장도 많이 참고 했으니까 고용도 안 좋으니까 기습적인 0.5bp 0.5포인트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50bp입니다. 그러니까 0.5포인트가 50bp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조금 기습 B컷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모두가 이제 매파적인 연설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시장이 강하게 좀 반등을 나왔던, 아마도 이제 그런 비슷한 흐름이 이번 FOMC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25bp 내리는 게 정배로 나와 있지만 50bp 0.5포인트 기습 인하 시 대시장은 이제 대반등이 터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오래 참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FOMC에서 과연 시장은 25bp를 내릴 것이냐 50bp를 내릴 것이냐의 갈림길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만약에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시장은 선반영해서 현재 구간에서 나오는 반등세를 좀 더 이제 강하게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그동안 이제 많이 눌리기도 했고 오늘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을 조금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제 고용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리고 FOMC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이 좀 어우러져서 소폭 반등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여전히 좀 시장에 남아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단기적인 롱 목표가로는 어느 정도 이제 반등세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런 숏청산 매물대 114K와 117K 정도는 우리가 목표로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목표로 삼을 만한 지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강하게 V자 골파기를 1시간분 기준으로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번에 찍은 저점 107.5K 정도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하는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8월 월봉이 마감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월봉을 보시게 되면 8월 결국에는 이제 음봉으로 이렇게 윗꼬리도 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별로 이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월봉의 형태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형태, 그다음에 요 자리 요런 자리랑도 좀 비교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오늘 찍은 이 저점 자리를 좀 유지를 해주면서 반등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의 저점을 깨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쭉 밀리는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특히나 이런 식으로 크게 추세가 꺾일 게 아니라고 한다면 9월에는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바로 이 자리처럼 여기도 이제 음봉으로 어느 정도 떨어지면서 월봉을 마감을 했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식으로 올려쳐주는 양봉이 등장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봉 마감, 양봉 마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음봉 마감 뒤에 양봉이 또 바로 붙여서 나오는 그런 월봉의 형태도 있기 때문에 추세가 끝날 게 아니라면 9월 달에는 이전에 음봉을 어느 정도 좀 회복시켜주는 그 정도의, 만약에 이제 꼬리까지 생각한다면 120K 위까지도 한번 찍어줄 수도 있는 그런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봉 뒤에 양봉이 나오는 패턴이 9월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마찬가지 반등세를 좀 노려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한 번에 124K까지 이렇게 회복을 하는 거는 조금 힘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출발 지점 자체가 지금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요 정도 폭에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한 폭으로 좀 반등 추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120K 부근까지 어느 정도 요때 반등폭을 대입을 했을 때 약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점 대비 한 10% 정도 오르는 지점까지의 반등을 조금 생각해 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좀 꺾어지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꺾어지면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이제 고점 트라이를 하러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저점 자리, 그러니까 107.5K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빼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더 이제 크게 빼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도 좀 적당히 내려오면서 크게 저점 자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112K 위에서 조금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를 살리는 것도 노려볼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목금에 나올 고용지표 지수가 상당히 조금 중요할 수가 있고, 아이러니하지만 고용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왔을 때 오히려 시장은 조금 더 이제 반등을 할 수가 있다. 오늘은 나스닥이 휴장이고 내일 조금 더 활발한 변동성이 예측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더리움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주말간에 왔다 갔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뭐 비트코인이 떨어지는데도 이더리움은 가격 방어를 좀 잘 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주말에도 요런 자리에서 충분히 조금 어느 정도 눌렸을 때 요 자리 딱 손절을 잡고 롱을 들였는데 쭉 위쪽으로 잘 상승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 조금 내려오게 되면 다시 물량을 잡았을 때 반등 지점을 노려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래 대금 기준으로 5,000 테더, 총 상금 5,000 테더를 걸고 거래 대금 이벤트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주말에도 요 자리 저점에서 4309 손절을 잡고 롱을 진입해가지고 쭉 반등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반등 나왔죠. 그리고 폴리곤도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뚫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0.28 정도 이제 계속 막히는 자리인데 지금 혈이 뚫린다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좀 시세 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폴리곤도 굉장히 횡보를 오래 했다, 한번 노려볼 만하다 했는데 위로 잘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어느 정도 올라온 시점에서도 이렇게 눌렸다가 위쪽으로 발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려오면은 4,300에서 4,400 정도 구간에서는 롱을 좀 더 담아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요 자리죠. 4,400에서 4,300 구간, 요 자리 지금 찍고 또 반등이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런 타점들,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들에 대한 분석 내용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코인타임즈 아이디를 추가하셔가지고 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비트코인이 빠질 때 같이 이런 식으로 조금 빠지는 흐름을 보이다가 PC 때 한번 흔들고, 그 다음에 주말 맞이해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져주다가 쭉 일요일에 올려주고, 그걸 또 오늘 내렸다가 방금 또 올려주고, 조금 제한된 흐름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4,500선을 지금 뚫기 위한 흔들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점 4358 이번에 찍은 저점입니다. 요 정도 구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저점이 잡혔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구간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내일 나스닥이 열리는 시간대에 맞춰서 반등을 준다든지 그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4,500을 좀 뚫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난 좀 안전하게 좀 진입을 하겠다, 확실하게 이걸 뚫는 걸 보고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이제 뚫게 된다면 이런 식의 흐름, 숏청산 매물대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은 이런 식으로 이제 4,700대에 조금 강한 숏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면 요 4,700 정도는 찍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일단 단기 목표로 삼을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단기 4,700을 회복해 주는 순간부터는 다시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도 위쪽에 이제 고점 5,000달러 돌파까지 또 얼마 안 남은 구간까지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자꾸 트라이를 하다가 뚫으면서 올라가는 흐름도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월봉 8월 월봉을 마감을 했지만 결국에는 8월 달도 이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윗꼬리가 조금 달리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9월 달에도 양봉을 세워주고 10월 달에 정점을 찍는 이런 패턴도 조금 기대해볼만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주봉 관점에서 저번 주의 음봉을 조금 회복해주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시면 강하게 강세를 그리면서 쭉 올라가는 흐름을 아직까지는 이탈은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패턴을 보시면 그래도 5주 올리고 일주일 쉬었다가 3주 올리고 일주일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주봉상으로 1주에서 2주 정도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도 아직까지는 기대를 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도 이번에 주말간 어느 정도 좀 지켜줬던 자리, 그리고 이번에 조금 이제 찍고 강하게 반등을 줬던 4358 정도는 조금 지켜줘야 좀 우상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8월 달에 비트코인 ETF는 8억 달러가 순 유출되었지만 이더리움 ETF에는 39억 불이 순 유입이 되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쪽으로 조금 흘러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조금 약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반등세를 보이는 타이밍에 이더리움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비트코인보다는 시총이 작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적은 금액으로 또 상승이 가능한 게 이더리움 그리고 이제 다른 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9월에 어느 정도 조금 비트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은 한층 더 강하게 반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넘겨줄 가능성, 그리고 거기에 같이 조금 몇몇 알트들도 강세를 조금 보여줄 만한 그런 9월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4,500달러만 좀 빨리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시세를 조금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다만 단기 목표는 4,700 정도로 잡고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와 주게 되면 4,700선에서 조금 익절하고 소액은 조금 더 홀딩 해본다든지 그런 식의 전략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USD라고 업비트에 또 새롭게 상장을 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테더라든지 USDC처럼 그냥 스테이블 코인 개념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변동성은 아마 이 정도 가격선에서 이제 고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미국 달러에 대해 1대1로 상환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렇게 해서 변동성은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이 코인이 상장함으로 인해서 오피셜 트럼프가 조금 반응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셜 트럼프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이제 바닥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알트들이 다 바닥권이긴 하지만 언제 가냐, 도대체 언제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냐, 올라가면 어느 정도까지 또 올라갈 것이냐가 좀 중요 포인트인데, 일단 이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권에서 충분히 접근해볼 만한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1,400원 정도만 좀 바닥 저점 지지만 좀 된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요 자리죠. 16,000원 이전 고점 요런 식으로 가는 흐름 좀 기대해볼만 하고, 이후에 한번 눌렸다가 N자로 파동 나왔을 때 2만원 정도 선까지는 조금 볼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16,000원짜리에서 대거 익절하고 소액 정도만 본절 스탑로스 걸고 위쪽으로 조금 보는 전략이 유효할 수가 있고요.
또한 베이직 어텐션 토큰에 대한 관점도 지금 워낙 이제 바닥권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 관점에서 보시면 요 안에서 왔다 갔다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원을 안 깨면서 지금 어느 정도 좀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200원 정도 좀 손절을 잡고 단기 260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홀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봉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위쪽으로 좀 찌르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이렇게 찔러주는 파동도 나올만 하기 때문에 200원 선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요번에 260 마찬가지입니다. 오면 어느 정도 풀 익절 가까이 하고 소액만 조금 들고 갔을 때 뭐 400원 정도 한번 매도를 걸어 놓는다든지, 그럼 위쪽으로 한번 찍고 빠지는 그림, 이런 거 한번 기대를 할 만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서서히 주봉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4주 동안 양봉을 켜준 이 폴리곤도 주봉 관점에서 보시면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러다가 위쪽으로 한번 쐈을 때 한 700원 정도까지는 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런 것도 이제는 발사대를 어느 정도 좀 만들고 있다. 바닥권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못 뚫던 자리, 이 400원 자리를 지금 뚫으려고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뚫리게 되면 위쪽으로 발산을 한번 노려볼만 하기 때문에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손절가를 당기는 게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점 한 325원 정도 손절을 잡고 600에서 700원 정도 노려보는 전략, 손익비상으로 좀 괜찮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폴리곤도 그동안에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도 뭐 제대로 된 반등 안 나오면서 옆으로 조금 횡보세가 길어졌는데, 조금 이렇게 횡보세가 길어진 만큼 위쪽으로 조금 강한 파동도 기대할 만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런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소폭 반등이 잘 나왔죠. 요것도 요 구간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쭉 올려줬다가 다시 빠지고는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683만 안 깬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 안에서 왔다 갔다, 다시 한번 조금 내려온다라고 해도 조금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요런 흐름이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1000원 근처까지 좀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수위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굉장히 조금 심플합니다. 요런 식으로 주봉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저점에서 양봉 뜨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이번 주가 될 수도 있고요. 주봉이 양봉 마감 뜨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사이클이 나올 수가 있고, 지금 6,000원을 계속 못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6,000원을 어느 정도 계속 두드리다 보면 좀 뚫리면서 이런 식으로 또 정고점 8,000원 근처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주봉 양봉 마감 시에는 저점 딱 손절 잡고 진입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한 7,000원 정도까지는 좀 노려볼만 하고, 소액은 조금 홀딩해보는 전략 유효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조금 강하게 수급 들어오는 코인들, 재료가 있는 코인들, 뭐 최근에 크로노스도 잘 설명을 드렸었고, 폴리곤도 좀 잘 올라가고 있고, 드리프트도 잘 올라갔고요. 여전히 알트들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은 위쪽으로 조금 많이 열려있는 구간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조금 주춤하면서 그 자금 자체가 이더리움과 알트 쪽으로 현재 흘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상 그래도 이제 9월에서 10월 정도는 우리가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에 조금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조금 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재료는 이번 FOMC에서 좀 상당히 기습적인 0.5 빅컷 금리 인하, 요게 또 나왔을 때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조금 희망적인 부분이 9월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라고 한다면,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일봉상으로 요런 식의 상승, 그 다음에 요런 식의 상승 랠리가 한 번 더 요런 식으로 이어질 경우에 5,500선까지 조금 노려볼 여지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자리,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4,700 정도의 매물대를 좀 깨주는 흐름, 그 정도 흐름만 나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4,700 위로는 또 매물대가 얕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고점을 높이는 흐름 나왔다가 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들, 수급 들어오는 알트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비트겟의 RWA 인덱스 무기한 선물이 새롭게 출시가 되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RWA 인덱스라는 것은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이제 굵직한 미국에 대한 기업들 주식을 토큰화해서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게 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특히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식과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거래하시려면은 비트게트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US 테더 M Futures 들어가면은 RWA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항상 매매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있고 옆에 탭을 RWA 탭을 누르면 이렇게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보시게 되면 지금은 아직 미국 정규장이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일요일로 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개장을 하게 되면 이제 오늘은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내일부터 이제 거래가 된다고 했을 때 평일 24시간 5일 주말하고 공휴일은 휴장. 그래서 전통 주식시장의 리듬과 어느 정도 좀 유사하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얼마 전에 상장했기 때문에 차트가 길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우리가 코인처럼 매매를 이제 할 수가 있게 됐다. 10배 정도까지 레버리지를 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뭐 최근 일봉의 흐름 이렇게 생겼습니다. 트레이딩 뷰 차트를 보셔도 이런 식으로 최근에 조금 눌리는 추세에 있죠, 엔비디아. 다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이제 대장주기도 하고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찍어준 요 이제 168달러 정도만 좀 지켜준다라고 하는 조금 단기적인 반등을 좀 노려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엔비디아 주식을 평소에 조금 사보고 싶었다. 그렇지만 뭐 미국 계좌를 새로 트기도 싫고 코인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딱히 주식 계좌에 관심이 없다. 뭐 요러셨던 분들도 이제는 뭐 엔비디아 주식을 이런 식으로 토크나에서 RWA 테마로 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가격대 똑같이 나와 있죠. 168달러. 요 정도 선 지켜주면은 조금 이제 반등을 노려볼 만한 자리인데, 뭐 이런 것도 이제는 지수 흐름에 맞춰서 이제는 선물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아마존도 있고요, 메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증가할 추세고, 마찬가지로 선물 매매랑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포지션을 진입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비중에 대해서 포지션을 이런 식으로 정해서 좀 어느 정도 진입을 했을 때, 진입하고 나면은 뭐 이제 수익률 똑같이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말 그대로 미국 주식 대표 종목에 간접 투자를 하면서 US 테더로 바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매매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뭐 지금 런칭 초반이기 때문에 1테더 이상만 거래를 해도 10테더를 드리고요. 기존 해외 선물과 다른 점은 롤오버라든지 분기 만기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무기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포지션을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만 펀딩비는 조금 이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높은 만큼 또 위험성도 따르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숏 포지션은 또 진입을 못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엔비디아가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숏을 진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오픈 숏을 눌러서 숏 포지션도 좀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강점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런 걸 조금 이용해서, 물론 아직은 롱 위주로 이제 접근을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거품이 어느 정도 빠질 때도 충분히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이 오른 주식들을 숏을 치고 싶다, 공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다양한 이벤트들 이렇게 사이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알아보실 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올려드릴 테니까 앞으로 이런 RWA 테마 관련해서 뭐 이제 미국의 주식에 대한 이제 접근성도 한번 이제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오늘 밤 그리고 이번 주 최대한 조금 안전한 타점 잘 분석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